편인데, 자, 우리가 이 테라피 투어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몇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크게 참여하시는 분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여행과 그 다음에 이 교육을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계세요. 여기는 지금 대부분이 그렇게 되지만, 두 번째는 여행은 아니더라도 교육만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데 이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 테라피 투어의 기본 원칙은 뭐였었냐면, 여행에 관련되는 요게 힐링이거든요. 요거는 기분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요건 치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대부분들이 여행을 가서 내가 좀 답답하거나 힘들거나 하면은 여행을 많이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기분 전환하러 가는 거거든요. 자기 치료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행을 갔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또 힘든 거는 매한가지예요. 어차피 일상이 바뀌어 있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디에 여행을 간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기분 전환을 하러 가게 되는데, 이 기분 전환이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면 기분만 전환하려고 해요. 힘들 때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 이 기분 전환에 관련된 힐링을 집어넣은 이유가 바로 이 교육에 관련된 효과 때문에 그래요. 교육 효과. 우리가 보통 보면은 서울에서 진행하는 거는 통상 10주 과정이 있고 어떤 건 2주 과정이 있고 그래요. 요거는 10주는 매주 2시간씩 해서 10주간을 진행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2주 과정은 매일 2시간씩 해서 2주를 진행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스케줄을 빼기가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갖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더 줄일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교육이 총 20시간입니다. 요 20시간인데 이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또 드릴 건데, 20시간인데 이거를 단시간 안에 인간의 마음이 작용될 때 이 나에게 늘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할 때, 바로 요 힐링이 요 교육과 연결이 될 때 효과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예전에 이제 진행을 해오면서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이 지금 테라피 투어에 관련된 계획을 한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오고, 그리고 본격화시킨 거는 이제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올해 이거를 시작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여행이 힐링인데, 힐링을 하면서 교육을 하게 되니까 교육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 효과가 2주, 10주에 맞먹는 그런 교육 효과가 만들어지게 되다 보니까 이 테라피 투어의 가능성을 갖고 진행을 했던 거고, 여기에서 교육만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여기 참여를 하셨지만 제주 도민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주 도민인 경우는, 도민 아시죠? 누군지?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10주, 2주 과정을 해서 서울에 올 수가 없어요. 워낙 멀고,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숙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실제로 이런 교육 프로그램으로만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시적 일부분은 그렇게 허용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교육 내용이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에게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힐링이에요. 자기 힐링.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이 교육 효과가, 왜냐면 5박 6일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힐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조금씩은 힐링에 관련된 부분은 무엇을 할 것인지는 그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 두 가지의 참여를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의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무엇을 가냐면은, 어떤 분들은 첫 번째는 자기 치료 때문에 오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치료죠. 자기 자신이 지금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든가 또는 상처 때문에 힘들다든가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극복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스트레스를 자동으로 내 스스로가 저절로 조절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이 여자들인 경우에는 내 상처를 어떻게 하면은 내 스스로가 치료를 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자기 치료가 있어요. 이렇게 목적으로 오시는 분이 있고, 두 번째는 대부분들이 이제 뭐냐면 배우자의 치료예요. 배우자의 치료에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이냐. 이 도움을, 배우자가 자기 자신이 치료해 나가는데, 자기 자신이 치료하는데 이 도움이 주게 되면은 이 효과가 훨씬 커지거든요. 이 도움이 받는 이 도움 효과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부분들 힘들어하는 게 왜 힘드냐면 심리 때문에 힘든데, 이 심리라는 거는 작용하는 겁니다. 작용,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게 작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상호관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치료하는 경우에는 상호관계가 아니라 혼자 해야 되다 보니까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나름대로 조정 작업을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노력이 생각보다 많아요. 많이 필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배우자가 치료를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면 요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자기 치료하러 여기 온 거거든요. 자기 치료. 이게 남자든 여자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기 치료로 왔을 때 이 도움을 위해서 무엇인가 되는 말 또는 행동 요런 거에 관련되는 거를 배우자가 자기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무슨 말을 해야 도움이 될까? 무슨 행동을 해야 도움이 될까? 뭘 알아야죠. 그래서 대부분이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해주고는 싶은데 죽겠는 거예요. 남편이 매일 힘들어합니다. 아내 입장에서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면 잘 자라. 그러면 그냥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나요? 안 괜찮아지. 어차피 바뀌는 거 없어요. 또 남편이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 그럼 맛있는 거 해주고 뭐 해주고 남편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어쩌면은 아무 말 안 하는 게 상책일 수도 있어요. 남자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여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안 돼요. 왜냐면 답답하고 힘들고 이러면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남자하고 여자는 그렇게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아내가 아파. 너무 힘들어해. 그러면 남편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해주고 재밌게 해주고 뭐도 하고 안 돼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이 내용이 말과 행동을 내가 과연 어떻게 함으로써 이 배우자가 정말 행복하게 웃는 얼굴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말과 행동을 해야 될 거를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죠. 모르면은 내가 생각할 때 분명히 이 사람이 이럴 거야. 그거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 사람 생각이 아니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왜 얘기가 나오냐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요 A라는 사람도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B라는 사람도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A라는 사람과 똑같은 기억을 가진 사람이 전 세계에 과연 몇 명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기억과 똑같은 기억을 가진 사람이 전 세계에 과연 몇 명이 있을까? 우리는 보통 기억을 뭘로 가져가냐면 경험이라든가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기억이 만들어집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경험이고 이 사람도 경험과 지식에서 이 기억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내 기억과 같은 기억을 가진 사람이 전 세계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 자체의 기억이고 B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 자체의 기억이에요. 그것이 같은 사람은 전 세계에 지금 단 한 명도 없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 이 생각을 하게 되고 A라는 사람도 생각하고 B라는 사람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뭘 근거로 생각을 하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억으로 생각을 합니다. B라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억으로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생각이 A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할 사람이 전 세계에 과연 몇 명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뭐 이래? 그럴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기왕 여기에 왔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의 기억과 B라는 사람의 기억이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의 기억을 바탕으로 하는 생각과 B라는 사람의 기억을 바탕으로 하는 생각이 같을 확률은 없어요. 자, 그런데요, 재밌는 일이 뭐가 있냐면 방금 되겠죠. 뭘 알아야 도와줄 거 아니냐. 자, 도와주고 싶어. 아니면 나를 치료하고 싶어. 자, 그러면 보죠. A를 남편이라고 하고 B를 아내라고 한번 해봅시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분명히 생각이 다릅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남편이 뭐라고 생각해? 아내는 분명히 이럴 거야. 자, 그러면 아내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내 생각이에요. 분명히 남편도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합니다. 그게 맞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맞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저 사람은 분명히 저렇게 생각할 거야.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내 생각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분명히 이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질 않겠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은 A라는 걸 필요로 하는구나 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 과연 이 사람이 A가 필요할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엉뚱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기 위해서 분명히 뭔가는 해요.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요렇게 됐으니까 분명히 요렇게 해주면 괜찮아질 거야 하고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필요하냐라는 게 문제죠. 즉,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떤 건지를 모르면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나는 이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좀 했더니 이 사람이 오히려 나한테 더 뭐라 그래. 그 무슨 얘기예요? 뭔가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나는 노력했잖아요.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노력을 했어요. 노력했는데 왜 결과는 더 안 좋을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몰라서 그런 건데 내가 노력한 거는 알아주질 않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도와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뭐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걸 알아달라고 노력한 거죠. 결과는 그렇게, 즉 내 필요해서 한 것뿐이에요.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면은 자기 자신이 필요해서 한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이 사람한테 이만큼의 힘드니까 A든 B든 남편이든 아내든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드니까 그래 내가 그래도 남편이고 내가 그래도 아내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해줬다 라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 것뿐이에요. 진짜 상대를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상대를 위해서 하려면 상대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저 사람이 아프고 왜 저 사람이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바로 이 교육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벌써부터 머리가 아픕니다. 가뜩이나 교육이라는 거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니죠. 유치원 때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에서 대학원에 지금도 교육을 받고 있는데 또 받으래.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육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교육이냐면 상대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작용하고 상대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 남편이야 당신은 말이야 이렇게 한마디 했어. 왜 그랬을까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교육이에요. 자,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했을 때 화를 냈을 때 아내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저 말이 무슨 뜻이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이 사람이 지금 뭘 필요로 하고 있구나 그대로 하면은 그 사람이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왜? 아니까.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서 딱 들여다보면은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육을 마음교육이라고 합니다. 마음교육. 인간의 마음에 대한 교육, 즉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간이 어떻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일단은 상대를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아내가 예를 들어서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짜증을 내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다.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보니까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때려줄 수도 없고. 왜 그러냐면 내가 그러려고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고 이렇게 온 거 아니거든. 내가 그러려고 지금까지 돈 벌고 그러는 거 아닌데 계속 징징거리고 죽겠는 거야. 뭘 해줘도 아주 힘든지가 않아. 뭐 해도 끝이 없어. 왜 그럴까? 아내가 왜 그렇게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욕쟁이 할머니 혹시 아시나요? 식사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빨무구라 이놈아 던지는 게 뭐 하는 주인이 뭐 저래.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식사를 갔는데 야 주문해봐. 언제 날 봤다고 아무리 할머니라고 하지만 아니요. 그러면은 성질 납니다. 자, 그 할머니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할머니는 좋아하는 사람들, 이쁜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욕 나오는데 요게 좀 이상해요. 친근감의 표시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데 묘해. 진짠가? 그리고 가봤어요. 갔더니 진짜 밖으로 가서 떡 던져놓더니만 왜 주문 안 해? 이놈 시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들은 거하고 같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랍니까? 주문을 하면 엄청 푸짐하게 줘요. 여러분들 가보셨나요? 저는 가봤거든요. 엄청 푸짐하게 줘요.
딱 놓으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많이 처먹으라. 진짜입니다. 돌아버리는데 재밌어요. 밥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오지마! 소리 딱 지릅니다. 또 가게 돼요. 욕 바가지로 먹고 후련해요. 이런 일은 또 뭐지? 여기서 우리가 왜 화가 안 날까요? 왜 재밌고 왜 밥이 맛있을까? 특이한 거는 그 할머니의 왜 그 말이 나오는지,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친근감으로 정말 아들같이 딸같이 대하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스트레스로 작용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녁에 식사를 하러 갑니다. 식당에 갔어요. 그런 할머니가 하나가 그렇게 던지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비행기 타고 갑니다. 그리고 바로 크레인 걸죠. 아니겠어요? 왜?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진짜 모르거든요. 똑같은 욕인데 누군가가 내가 그 욕을 하는 거를 알면은 스트레스가 안 되는데 모르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은 말이야 저거 이야기를 막 합니다. 아내분 안 들어본 분들, 남편들은 다 듣고 사는데 기본으로 저도 듣고 삽니다. 집에 가면 맨날 너 터집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짜증납니다. 그런데 있죠. 뭘 하냐면 여자들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짜증을 부리고 신경질을 냅니다. 뭔 사랑을 그딴 식으로 해, 그죠? 이뻐하고 난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것만 할 줄 알면 됐지 왜 짜증을 내냐고. 여자들은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절대 짜증 안 냅니다. 왜 안 낼까요? 사랑 안 하니까요. 관심이 없거든요. 관심을 갖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화를 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냅니다. 왜? 나 힘드니까 나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갔습니다. 그때 와이프가 신경질 내고 짜증을 막 내는 거야.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방금 들었던 내용을 딱 상기해보니까 와이프도 그런가? 그래가지고 왜 그래? 어디 뭐 힘든 일이 있어? 하고 물어봐줬더니 엉엉 마구려요. 왜 우는데? 알아줬다고. 알아줬다고. 그리고 밥 잘하고 있어요. 이건 또 뭐지? 저도 처음엔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저러는지 모르겠거든요. 저는 그런 내용들에 관련되는 걸 바로 이게 모르는 거 지금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집에서도 대가가 너무너무 큽니다. 남편이 집에 얼굴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안 그래 본 사람들. 여기 남자들은 다 아는데 저도 심란하면요 얼굴 표정이 안 좋습니다. 그냥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이렇게 쫙 눈치 보더니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어봅니다. 저한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던가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같은 남자들은 잘하는데 신경 쓰지 마. 별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퉁명스럽게 툭 던집니다. 그만 얘기하라고. 왜? 가뜩이나 밖에서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죠? 집에 들어와서도 왜 관심 갖냐고. 남자는요, 특이하게도 내가 신경질 나거나 답답하고 이렇게 될 때 조금 관심 갖는 것도 엄청 신경질 납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보면 돌아버릴 얘기죠. 즉, 이게 뭐냐면, 알면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됩니다. 가만히. 어떤 때는 가만히 내버려 달라고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집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옆에 와서 무슨 일 있냐, 얘기해봐라. 내가 이 얘기하는 순간 남자 또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몰라서 그걸 계속 묻는 거예요. 몰라서. 왜? 여자는 그런 걸 물어봐야 되거든요. 여자가 마음에서 처리되는 것과 남자가 마음에서 처리되는 게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서로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고 인간관계 모든 관계가 스트레스와 상처가 발생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모든 관계. 그것에 바로 필수가 바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5박 6일간 20시간에 걸쳐서 바로 이 마음 교육을 하는 이유가 이 마음에 관련된 원리 작용되는 것. 남자의 마음과 여자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고 어떤 식으로 표현이 돼 나오고 어떻게 생각이 들어가는지를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어떤 사연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누가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는지, 누가
자기 자신을 치료하려고 여기 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마음교육에 관련된 이 내용을 가지고 나를 해석해보고 그 다음에 상대를 해석해보고 하게 되면은 인간의 관계에 여러분들 주변에 인간관계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제가 그거를 20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바로 이 테라피토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테라피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행과 이 마음교육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고 또 마음교육만을 배우러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자기 자체에 이제 힐링을 하면 되지만 이런 형태로 해서 하나씩 이루어져 가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알고 지금 나한테 저게 지금 어떤 영향을 주겠구나라는 거를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로 끝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치료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아이들 딱 보면 아들, 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 딸 말고는 또 없죠 참. 아들, 딸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보면 참 재밌어요. 남자, 여자. 남자와 여자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그러면 트랜스젠더도 있는데요. 트랜스젠더도요. 근본 태어날 때 남자 아니면 여자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마음은 태어나는 순간 결정이 됩니다. 자, 근데 요 남자, 여자 딱 그러세요. 아들, 딸도 남자, 여자고 여러분들도 남자, 여자고 다 똑같습니다. 노인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작용되는 게 이제 내가 어떻게 되는지 마음이 저렇구나.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하는구나. 여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하는구나. 이제 알았어. 그걸 그대로 예입을 탁 시키면 그 사람 마음이 그대로 보입니다. 숨어있는 마음을 보는 방법이기도 해요. 인간사의 모든 게 다 해석됩니다. 그걸 가지고 다른 부부들 싸우는 거를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 이제 잘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화목하게 자기야 이거 먹어봐라 막 보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부럽죠.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요거 알고 딱 가보면 다릅니다. 저것들은 또 뭐야? 이렇게 됩니다. 보입니다. 예전에 제가 식당에 가가지고 딸내미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웃으면서 저 부부 집에서 엄청 싸우는 부부야. 엄청 좋아하는데 서로 막 그냥 아니야 멀었어. 왜 그 얘기를 해? 원리 너 도대체 뭘 배운 거야? 그래서 원리를 또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그러게 얼굴 표정이 안 좋네. 그러고 보니까 웃는데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왜 그러냐? 재밌는 게 뭐냐면 부부가 앉아서 두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다른 사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 뒷담화 까는 얘기예요. 둘이 좋아가지고 막 자기 얘기가 없습니다. 자기 얘기가 없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고요.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 잘하는데 그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원리가. 그래서 원리를 갖다 놓고 인간사에 관련된 주변에 여러분들이 저 사람 괜찮겠다. 그거 한번 갖다 놓고 탁 보면 그 사람 전체가 다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는 게 바로 마음교육입니다.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이거를 지금까지 치료 용도로 그리고 그 사람이 아픈 데서 벗어나는 용도 그 다음에 남편이든 아내든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정말 고통 속에서 어려워할 때 그것을 옆에서 과연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하는 이런 내용으로 활용을 하고 쓰기 위해서 지금까지만 이 마음교육을 그렇게 해온 거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면서 요번에 처음으로 이제 엄마들을 상대로 해서 아이들을 똑같아요. 원리는 아이들이 이런 반응이 나왔을 때 이 아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알게 되니까 요거는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대로 하면 그 아이가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자사모라도 그거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요 마음교육의 원리는. 그 중에 아이들을 다룰 때는 몇 개 안 돼요. 몇 개. 근데 어른들이고 여러분들은 어른들이고 이미 성인이 돼 있고 성인으로 살아오면서 오랜 시간 동안을 살아오고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 살아오다 보니까 몇 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정해져 있지만 아이들은 정해져 있어요. 가족관계, 그 다음에 선생님과의 관계, 이까야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 꿈을 향해서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거는 불과 우리가 하고 있는 마음교육에 그 5분의 1, 한 6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 이 정도만 알아도
아이들 심리 아주 건강하게, 그리고 문제 전혀 생기지 않고 집 나갔던 애도 집에 들어올 정도의 그런 내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교육이 바로 마음교육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 관련되는 걸로 요번에 이제 처음, 원래는 주로 성인들, 이 부부들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조울증 환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심리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용도로 마음교육을 많이 지금까지 써왔는데, 이제 처음으로 엄마들에게 그 내용을 이거를 알려줘서 그 엄마들이 아이들을 치료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용도로 지금 현재 오픈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그 엄마들이 그냥 하느냐?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자기 아이의 ADHD를 치료한 엄마, 자기가 딱히 한 건 없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도 안 낫는 ADHD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벌었고, 또 여러분들은 꿈 같은 얘기, 만약에 발달장애가 치료되질 않나, 틱장애가 치료되지 않나, 실제 아이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엄마가 단순하게 몇 가지만 가지고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전혀 이상 없이 원래대로 회복이 되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그걸 운영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의학이라든가 정신의학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에요. 왜? 바로 이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왜 원하는지, 틱이 왜 발생됐는지, 어떤 마음에서 어떻게 작용돼야 이 틱이 없어지는지를 원리를 알고 보니까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마음교육이 총 20시간에서 걸쳐서 가는 이것이 그 정도만 알으면 인간사의 도로 가는 모든 관련되는 사안들을 여러분들은 다 아시게 될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의 혜택을 드리는 거니까, 뭐 피곤하고 졸리시고 그러면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녹음 파일이 있으니까 너무 애써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너무 힘들게 그렇게 가지 마시고, 조금 힘들고 좀 답답하고 이러면 저 뒤편에 음료나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좀 있으니까 그거 좀 드셔가면서, 그리고 좀 쉬어가면서 천천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시간은 여유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관련된 20시간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 핸드폰 속으로 다 녹음이 돼 들어가니까, 또 필요하면은 저한테 요청하면 제가 이 녹음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영구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기회하면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 최소한 못해도 내가 실패한 인생은 살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 건 아니에요. 돈 없어도 똥찌개를 져도 뿌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목표가 돈의 목표가 아닌, 예를 들어 행복의 목표로 가는 사람이 있고 가치의 목표가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그래서 그거를 해나갈 때 돈을 목표로 간다. 그럼 제대로 벌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의 마음을 모르면 돈 못 법니다. 상대의 마음을 모르면. 그래서 그런 관련되는 자기가 추구해 나가는 모든 것에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마음교육을 내가 이번 기회에 인간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또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이렇게 정리정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